안녕하세요. KP행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최근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상권 중에 하나인 대학 상권. 그 중에서도 신촌 상권에 대해서 영상 찍어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정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래 사례가 있었는데요. 80억에 매매가 됐던 물건이 53억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단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마이너스 27억이죠. 부대 비용이나 기타, 취등록세, 이자까지 합했을 때는 약 3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신촌 상권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떠며 미래에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신촌 상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의 방향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30억의 물건이죠. 창천도 2-31번지 물건이고요. 매매 금액은 53억에 작년 12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67평이고요. 연면적은 150평. 전체 공실로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신촌역이 이렇게 있고요. 일로 쭉 가면은 연세로, 이렇게 갔을 때는 명물길입니다. 명물길 끝자락에 있고요. 역에서는 좀 멀어요. 신촌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명물길은 현재 많이 빠진 그런 상권이고, 실제 가보셔도 사람들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대형 카페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은 이 끝자락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서는 사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신촌의 경우에는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2000년도 중반부터 2010년도 중반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흥 및 문화 중심 상권의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흥업소와 대형 상점 그리고 카페 프랜차이즈가 대거 들어오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및 지역 재개발, 그리고 연세로의 보행자 전용 거리가 시행 등이 이루어지면서 상권의 패턴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쪽 연세로에서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동차를 끌고 좀 오는 상권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행자 거리가 시행이 되면서 보행자 중심으로 상권으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할 때가 좀 쉽지가 않았었고, 이래저래 해서 상권이 쇠퇴기를 그때부터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대 상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상권이 유입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연남동도 있고, 홍대 상권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많이 상권들도 확장이 됐었습니다. 신촌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걸어가서 갈 수는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신촌역을 이용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특색이 많이 없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좀 큰데, 연남동도 비슷하고요. 연남동은 데이트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데이트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근데 신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이는 없어요. 신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상권, 그게 좀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 부동산 투자의 실패 사례가 하나 둘씩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신촌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신촌 투자 지금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상권 자체가 좀 고여 있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크다 보니까 옆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신촌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골목골목만 잘 고른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금액대를 40억 언더, 한 30억 초반에서 30억 중반까지 평당가를 좀 싸게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유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 게스트하우스가 연남동, 홍대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축법도 그렇고 숙박업을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홍대 상권을 봤을 때는 모텔들이 사실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이 많고, 근데 모텔을 한번 봤을 때는 모텔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사실 신촌입니다.
신촌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오른쪽 그리고 밑에 쪽에 많이 있는데 이 호텔, 모텔들이 현재는 에어비앤비 정책의 변화가 됨으로써 올 9월부터는 모텔에 에어비앤비가 가능해졌어요. 때문에 현재 이쪽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유입도 신촌이나 이쪽 밑에 쪽으로 해서 많이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신촌으로 좀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촌은 더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신촌을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호텔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좀 별로인 것 같고, 신촌역 1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요 정도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연세로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워낙 현재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안쪽 골목 같은 경우는 현재 평당 4천 그리고 5천대 초반까지도 잘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임차인을 들이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좀 해서 30억에서 30억 중반까지 괜찮은 물건들을 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촌이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상권이었지만은 현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신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권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0억 정도에서만 투자하길 권장드리고요.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재매각하기에는. 그래서 30억 정도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고 신촌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항상 옆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K팩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